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맘때쯤이면 들리는 명절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선 너무나 어려운 명절 문제. 언젠간 이 문제가 풀리긴 할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시댁과 인연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다가 한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날려버리고 결국 영원히 풀지 못할 난제인 명절에 한번 난리가 나서 시댁 발길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옛날 분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건 아닌데 생각 자체가 너무 올드한 그런 분이셨죠. 흔하디 흔한 전화 문제로 시비 거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쳐야 한다 생각하는 분이었고, 친정보다는 시댁이 모든 것에서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참 시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난 거 하나 없고 손 벌리기 바쁜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며느리 집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우습지도 않게 말이죠. 용돈 따박따박 받아 쓰는 양반이었고 시댁 대소사에 대한 모든 거 다 저희가 챙기는 입장이었었는데 친정이 너무 박하다. 결혼했으니 친정은 덜 신경을 쓰는 것이다. 혹은 친정에서 뭐 좀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니? 왜 친정에서 아무 말도 하질 않니?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야 하지 않니? 등등 모순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던 분이셨죠. 시어머니 징글징글한 시집살이 시켰을 때 그나마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남편이긴 했었습니다. 위로 하나 있는 시누이도 참 여러모로 가관인 여자였었는데 그 기센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핑퐁처럼 당금질 당하는 저를 보면서 우리 남편 속 많이 문드러졌었죠. 남편이 나서보기도 하고 때론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게 더 화가 되더라고요. 흔히 나오는 그런 레파토리,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남자가 줏대 없이 행동을 한다고 엄마 누나도 못 알아보게끔 장님을 만들어 버렸는데 다 여자를 잘못 만나 저리 된 것이라고. 왜 그렇게 저를 누르고 싶었을까요? 그냥 저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마치 밉상이라도 된 것 마냥 저를 밀어내고 찢어대는데 참 사람 살맛까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때문에 참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니 시댁에 가는 횟수 줄여줬었고 시어머니 시누이 전화할 때마다 남편이 화를 부르던 말던 자기가 제 앞에 당당히 나서 주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내 남편하고 살지 당신들하고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해봤자 다 당신들 손해이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나의 치마폭에 남편을 더 꼬라박는 격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오래 살지 그들하고 오래 살진 않으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시누이와도 볼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사이라고 시어머니 돌아가셔도 시누이 얼굴 보겠습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차단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점은 제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처음에 속도 엄청 상해했고 상처도 받았었는데 그것도 이력이 생기는지 나중에 그냥 그러려니 해지더라고요. 욕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 기분 나쁨과 속상함이 반감이 된다는 걸 시댁 식구들을 대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별걸 다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약속하고 다르냐는 거였습니다.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또 하는 반복적으로 저를 괴롭혔던 사건. 바로 그건 집이었습니다. 이 집 사건 때문에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비가 시작이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의 명의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각각 다른 동에 위치한 빌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 한 동의 빌라는 2층에 있는 것이었고 한 동은 반지하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반지하가 아니라 2층에 있는 빌라에서 거주를 하라고
저희 부모님은 말씀을 하셨던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었던 2층 세입자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저희는 반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 점에 대해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셨었습니다. 세입자와 문제가 불거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암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처가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는 집 자체를 제공해 준다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꼬이고 또 꼬여서 말씀드리기가 힘이 든데 왜 저나 남편은 우리 힘으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은 것이냐 이 점도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그때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을 합니다. 암튼 시댁이를 떠안게 되면서 남편이 신혼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저나 남편은 반지하라도 감지덕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안해 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러시지 말라고 능력이 부족한 사이라서 자기가 죄송하다고 남편이 머리를 숙였었죠. 사실 남편이 미안해야 하는 것은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저 점에 대해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 때부터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고 오징어 땅콩처럼 세트가 되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 또 반복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 처음부터 반지하라고 했으면 내가 기대도 안 했을 텐데. 2층으로 줄 것 같이 말씀하셨으면서 반지하라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 말씀 없으셔? 언제 2층으로 가라던지 이런 말 안 하냐고. 하여튼 있는 양반들이 더한 법이라니까. 말이나 말지. 다 줄 것 같이 굴었으면서. 아마 계산기 딱 때려보니까 손에다 씹으셨나 보다. 어떻게 귀하게 키웠다고 하는 딸 자식을 이런 곳에 살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말을 안 해도 네가 네 친정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내가 눈에 훤하다. 우리 아들 기관지도 별로 좋지 않은데. 아유, 니네 집 올 때마다 내가 속이 너무 상했어. 약속이 틀려도 너무 틀린 거 아니야? 얼른 재촉을 해. 그래야 친정에서도 무슨 수를 써줄 거 아니야. 계속 사정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내 부모님이어도 결혼한 딸 자식 입장에서 손을 벌리기 애매하다. 우리는 지금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다.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우선은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여쭤보기도 애매한 건 맞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또 묻고 묻고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지금 이곳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귀한 딸 자식 반지하방에 넣어 두었다고 어머니 그게 서운하다 하실지 몰라도 저나 그이는 지금 이 반지하도 감지덕지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시는 출가 외인. 저 출가 외인인데 계속해서 친정에 손 벌리고 뭘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떨 땐 신경을 쓰지 말아라 하시면서 어떨 땐 재촉을 해서 가지고 와라 하시는 건지 당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지금 반지하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염치없어하고 있는 중인데 참 사람들 성격이 각양각색이라고 하지만 너무 다르네요. 그이랑 생각이. 시어머니 해결하고 나면 또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왜 자기가 나서서 이러는 건지 이해는 안 되는데 암튼 시누이도 시어머니가 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서 저를 족치곤 했었죠. 언제 이사가? 처음이랑 약속이 너무 다르잖아. 어떻게 반지하에서 살게 할 수가 있니?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럼 집을 하나 얻어주시면 될 것을.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딸 자식을 이런 반지하에 살게 하는 거 보면 내 동생도 참 좋다가 말았겠다. 2층 집 자기 것 될 줄 알았는데 반지하라니? 그런데 이 정도 크기면 뭐 둘이 사는데 문제는 없잖아? 아담하고 둘이 붙어있기 딱 좋은 사이즈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구나? 부부 사이는 진득해지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뭐 다 장단점은 있는 법이니까 안 그래? 아유 얄미운 시누이 그리고 염치 없는 시어머니. 쌍으로 저렇게 나설 때마다 머리 끄댕이를 다 잡아 뜯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관해 트집을 잡을 때면 저는 시어머니 말보다는 시누이 말이 더 가슴에 박히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처음부터 2층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 살게 할 예정이었다. 라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약속을 못 지킨 건 맞긴 하니까요. 하지만 물론 시어머니 말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남편도 다 거기로 들어가 신혼집 얻을 사정이 안 됐던 거였는데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저희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만 비난을 했었으니까요. 참 염치도 없고 생각 자체가 없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시내까지 나서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건 저는 주제 넘는 짓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티가 뭔데? 그리고 시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기도 출가 외인인 주제에 왜 자기 시댁이나 신경 쓰지 친정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시간이 남아 돌다 못해 여기 훅 한번 찔러보고 저리 훅 한번 찔러보는 한마디로 주책맞은 여자였었죠. 형님은 참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 보면요. 어머니 맨날 저한테 그러세요.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일엔 결혼하면 여자는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저한텐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형님한텐 그런 교육 시키질 않나 보네요. 하긴 출가 외인이라고 하면서 친정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하다가도 또 친정에서 받아올 거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니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 어머니니까 그 교육이 제대로 먹히겠어요? 암튼 저희는 잘 살고 있고요. 아주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주위에서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님, 저한테 계속 반지하 이야기하면서 꼰대 부리시면 그이가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저희 이 반지하도 없었으면 살 곳도 없었는데 왜 신혼집 못 구했는지는 형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형님 내일 막아주고 어머니 일 막아주느라 그이 결혼할 때 돈 하나도 없었던 거 잘 알면서 그 돈 갚아주면 저희도 이 반지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염치 없이 처가에 얹혀 사는 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참 모를 일이네요. 좀 양심 좀 챙기세요. 그리고 어머님 그렇다 쳐도 출가 외에는 형님을 그이가 도왔으면 적어도 저한테나 그이한테 미안한 감정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건강을 잃었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 시누의 반복되는 말들 너무 지겹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남편에게 쪼르르 이루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했었고 면목 없어 했었거든요. 남편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친정 부모님이 2층으로 집을 옮기라고 했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암튼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결국 결혼 4년 만에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저의 힘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살았던 반지하가 한 15평 남짓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는 곳은 20평 남짓 되는 곳이었죠. 괜시리 평수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평수 때문에 염치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또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나 봅니다. 입이 근질근질한 건지 속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입 밖으로 꺼내 놓는 건지 그 심리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겁니다. 이사 가기 전 미리 집을 둘러보던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좋은 날이었고 저희 부부 입장에선 결혼하고 우리 둘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기에 너무 뜻깊은 날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분명히 한 소리 할 것 같았지만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작정이었었고요. 그런데 역시나 트집을 잡아대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잡아대더라고요. 상권이 엉망이다. 교통이 이렇게 불편하면 어떻게 출근을 하려고 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죄다 노인네들만 사는 것 같은데 여기 발전하긴 글렀다 등등. 왜 좋은 점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좋지 않은 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 요즘 상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통 불편하다 해도 한 10분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일부러 등산들도 다니는데 운동 겸 그 정도도 못 걷겠습니까? 그 2층으로 들어가면 될걸? 왜 이렇게 후진 동네로 들어온 거야? 발전을 해야 하는데 발전이 없네, 발전이. 다 노인네들만 있잖아. 앰뷸런스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야?
그 반지한 집이 좀 그래서 그랬지. 주변 상권부터 시작해서 교통도 엄청 편했었잖아. 네가 여기로 이사 오자고 한 거니? 무슨 안목이 이래. 들어가 보지 않아도 딱 주변만 봐도 알겠다. 여기 수준이 어떨지. 시어머니 또 종알종알 거렸지만 그냥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집 한번 보여주면 집들이 할 생각 없으니 끝이다. 이대로 우리 집에 올 일 없다. 그냥 오늘 하루만 속으로 즐거운 생각만 하면서 보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집을 보여주자 이번엔 시누이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분명히 말 속에 뼈가 들어있긴 했었죠. 엄마, 그래도 반지하보다 낫잖아. 그리고 2층으로 이사 가는 거 기다리다가 엄마 아들 건강 다 해치면 어쩌려고 그러오? 그 여기가 한 5평 정도 넓어지는 건가? 완전 대거리네 올케. 그 작은 집에서 이렇게 대궐 같은 집으로 옮겨온 거야?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아니면 꼼쳐둔 돈이라도 있었나? 암튼 내 동생 덕에 이런 큰 집에서도 살아보고 올케는 정말 결혼 잘한 거야. 호강하고 사는 거라고. 엄마, 이 집 크기 좀 봐. 주변 상권은 별로여도 엄마 이 집 대출 받아서 살 정도면 엄마 아들이 이제 좀 피나 보다. 돈 좀 버나 봐. 용돈 좀 올려달라고 해. 고생한 자기 엄마 안 챙기면 그게 사람 놈이야? 벌어지만도 못한 놈이지. 엄마, 이사할 정도로 형편 폈으면 당연히 엄마 용돈도 올려줘야 하는 거야. 아들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절대로 먼저 말하기 전엔 엄마 안 챙겨. 엄마가 욕을 해야지. 당당하게 용돈 더 올려달라고 해. 지들만 잘 살려고 쟁여두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러워, 엄마? 돈이 있으니까 이사도 하는 거야. 신우의 그 제잘제잘 거리는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얄미운 짓거리만 골라 살 수가 있는 건지. 참 재주였습니다. 그 여자의 특기였어요. 우리가 이사한 거하고 시어머니 용돈하고 무슨 상관이랍니까? 그리고 남편 덕에 대궐 같은 곳에 살게 되었다뇨. 둘이 동등하게 돈 합친 건데 이 무슨 말이랍니까? 그러면서 그 반지하보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왔으니 형편 나아진 거다. 이제 살림살이 좋아진 거다. 돈 좀 버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용돈을 올려달라고 해라. 아, 그런 말을 하는 시누이나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시어머니나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면서 사는 건지 참 한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형님, 저 이거 다 빚이에요. 형편이 나아지긴 무슨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바짝 조여야 한다고요. 형편이 좋아지거나 폈으면 어머니 말씀대로 상권이랑 교통편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겠죠. 그런데 딱 봐도 후진 동네라고 하셨으면서 무슨 형편이 좋아졌으니 용돈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당황스럽게. 저희가 어머니한테 손 벌려야 하는 그런 입장 될 수도 있는걸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잘한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대궐 같은 집에 살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만 놓고 보면 제가 호강하며 사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대궐 같은 집 둘이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의 덕이자 저의 덕이죠. 저희도 좀 잘 나가서 저희 욕심만 내면서 쟁여두고 싶은데 그럴 건덕지가 없네요. 어머니, 돈 좀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융통해 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돈 받으면 다 모아 놓았다가 자식들 힘들면 다시 내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머니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참 지겹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생각 없이 말해도 저는 며느리니까 생각 없이 말하면 절대 안 되었었거든요. 성질대로 막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은근히 돌려가는 식을 선택해야만 했었는데 며느리라는 자리가 이렇게 어렵고 불합리한 자리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그냥 들을만 했었고 저도 선택적으로 말을 골라 하면서 당하고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냥저냥 참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그 해 결국 거지 같은 명절날 일이 터졌는데 그 일로 저는 시댁의 발길 끊어버렸고 남편 역시 시댁엔 발길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아마 저를 말리고 될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말실수를 해도 너무했었거든요.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동안 제게 했었던 말들은 아예 장난급으로 만들어 버렸던
파렴치 않은 끝을 보여준 두 모녀의 이야기는 입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욕해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